지난 4.13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 세 차례의 도전 끝에 32년 만에 여당의 깃발을 꽂은 기적을 일궈낸 주인공입니다. 바로 새누리당 정문천 당선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당선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전북에서 30여 년 만에 보수의 깃발을 들었다. 서부지대를 개척했다라는 표현도 쓰셨던데 지역민들,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스스로 분석하신다 그러면 어떤 거를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까지 여당이 출마해가지고 한 번 이상 너무 힘드니까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 번째 도전. 그러니까 7년 동안을 하루같이 한 분 한 분 만나고 그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면서 그 진정성. 또 제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낙후된 전북 살려낼 수 있는 인물 하나는 보내자. 중앙에 통로 하나는 열어서 꼭 하나는 보내자.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 일당 독주에 대한 그러한 좀 실증, 거기에 대한 반대, 피로감 이런 게 맞아 떨어져서 합쳐져서 이거 기적을 겸양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당선인님 이력을 보게 되면 사실 먼저 대학에서 농학 전공하시고 또 지역에서 참달의 농업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일가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까지 오르시면서 어떤 전문 영역을 계속 한 길을 걸어오셨단 말이죠. 근데 굳이 정치인의 길을 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다시피 25년 동안 농업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를 해서 농식품 장관까지 했는데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낙후된 전북 그렇게 새누리당이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나오니까 네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 봐라. 정말 고향 한번 살려봐라.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고향이기 때문에 도지사로 2010년에 갔지요. 갔는데 9%, 8% 나온 걸 18%는 올려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자가 발전한 거예요. 스스로 개척할 수밖에 없는. 가서 보니까 정말 지자체 선거까지 포함해서 선출직이 200명이 넘는 222명인데 단 한 명도 기초의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어떻게 정당 정치가 이런 정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농업을 살리듯이 제 필이 꽂힌 거예요. 이거 내가 해결한다.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좀 어떤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시절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그 미국산 수입 소고기 파동 때문에 이제 중간에 낭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 힘을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농식품 장관 할 때 농업을 산업으로 바꾼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가 5대 전략도 짜고 농업을 식품 그렇게 하면서 소금도 식품 결합하고 또 한식 세계화도 선포하고 모든 그 틀을 잡았는데 제가 못다 하고 이렇게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온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제가 올곧게 25년간 농업만을 위해서 해온 그 에너지, 그게 아마 이 정치 물결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옛날 그 독립운동이 그 일제시대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지금 정치의 최고의 가치는 이 지역장벽 깨는 거다. 지역장벽을 깨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그게 이제 소명으로 또 그게 하나의 사명으로 저한테 이렇게 오게 됐죠. 정북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여당 소속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함거 유세, 꽃기호 유세, 또 뭐 셀카 선거 운동 이게 참 많은 그 운동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전문성을 좀 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띠뿌리처럼 잔디 띠뿌리처럼 쫙 깔려 있는 조직 아니겠어요? 200명 이상의 선거 선출직이 저희 당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데는 마음과 마음을 얻는 것이다. 또 그분들이 한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극을 주어서라도 그걸 깨어나게 해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꽃기호 한 것도 새벽을 열자. 그런 얘기였고. 새로운 새벽을 열자. 함거 속에 들어간 것도 책임 정치를 안 하니까 제가 책임 정치 하겠다. 공약을 해서 그거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지고 제가 함거 그 나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단식을 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셀카 찍는 것도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 기억을 못 하니까 내가 기억을 좀 해야 되겠다. 찍어서 다시 네. 보내주고. 집에 가서 공부하죠. 예. 누군지를. 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설명하고 또 만나면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런 게 이제 감동으로 서로 주고받는. 작지만 예. 큰 변화를 이끌어내셨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데 좀 전에 이제 지역구도 타파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 전북 지역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걸 절실하게 느끼실 텐데 네. 과연 지금의 정치 현실, 정치 지형에서 과연 얼만큼 가능할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지역구도 타파는 모든 국민들이 백해무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그러한 균열을 내고 극복하는 사람이 적었죠. 다행히 이번에 전남의 이정현, 저 그리고 김부겸, 김영춘까지 네. 전국적으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그분들이 얼마만큼 가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 하나 하고 예. 또 이미 균열이 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아 이제는 아니구나 하는 거를 서로 깨쳐서 서로 함께 힘을 모으면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석패율 제도 같은 경우도 좀 언급을 하셨어요. 좀 네. 아깝게 지역에서 낙선하신 분들은 이제 비례대표로 좀 하자. 이런 부분들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안 됐단 말이죠. 제가 4년 전에 최고위원 할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국회가 진영 논리에 젖어서 경상도는 새누리 또 전라도는 뭐 민주 이렇게 하고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에 의한 정치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예.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정치 제도를 지역 장벽을 깨는 제도로 지금 말씀하신 드린 석패율이나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제. 한번 이번에 꼭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제 목표입니다. 강하게 목표를 갖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선거 이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또 이제 7월 전당대회를 이제 또 앞두고 있는데 벌써 사실 이제 진영 논리, 개파 논리가 이제 아무래도 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우세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게 현실 정치인데 그런 진영 논리, 개파 논리는 좀 어떻게 깰 수 있는 보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분들로 뭐 대표를 선택하고 하면 저는 그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거기에서 자유롭게 한다 해도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외부의 인사를 영입하고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적폐 현상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전당대회 또는 내년 정권 재창출이 있는 거지 전당대회 한다고 있다 해서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그걸 졸속으로 가면 국민들이 또 개파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거를 그대로 간다 하면 우리 새누리당에 기회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외부 인사를 말씀하셨는데 꼭 집어서 말씀한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고 또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한다고 하면 뭐 일테면 뭐 반기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김성태 의원은 손학규도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정말 모셔다가 야 이거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야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럴 정도가 돼야 뭔가 야 새누리당이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막상 찾으려고 하면 예. 정말 그럴 만한 그런 어떤 뭐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만한 분이 계시냐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근데 꼭 그거는 진영 논리나 개파 논리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말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그러한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본다고 하면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저는 있다. 있다고 봅니다. 네. 원외에 뭐 구설 같은 진주 같은 분들이 있다. 그런 아니 말씀. 설령 원외 아니도 원내라도 원내에도.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걸 찾아내야죠. 사실 지금 이제 정훈 전 장관님 또 당선인 얘기를 하면 이제 이정현 의원 순천에서는 이번에 지역에서만 재선, 이제 전체적으로 3선을 하셨지만 재선 의원과 또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같이 뭐 경쟁도 하고 또 협력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정현 의원과의 어떤 서로 같이 갈 지향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이정현 의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향점은 우리 모든 국민들을 하늘같이 섬기는 자세, 정말 한 분 한 분을 정말 모습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 그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은 삼선을 했고 예. 그리고 당대표로 나가신다니 제가 적극 도와야지요. 응? 또 저는 하여튼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네. 저희 저 유권자들이 요구한 네. 정말 지역 장벽 깨고 정말 낙후된 전부 살려내라 네. 하는 그러한 명령을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예. 저는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부겸 당선인, 김영춘 당선인과도 어떤 뭐 서로 어떤 공통 부분을 좀 넓힐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는 정리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안을 한번 할 생각인데 그분들도 그거 받아주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예. 지역 장벽을 극복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분들과 연대해서 예. 법도 만들고 또 제도 만들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함께 예.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어떤 새로운 정치를 좀 열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좀 전에 저희 태담에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좀 보수 세력의 좀 재편이 필요한 것 아니냐. 네. 현재의 계파, 현재의 진영 논리로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보수를 좀 다시 흐트고 시작해보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비대위를 새롭게 위원장을 모시는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흐트러진 예. 보수의 논리를 정말 합리적, 혁신적 보수로서의 어떤 그림을 예. 틀을 짜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정치 안에서 그 틀을 만들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 정도면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운천 당선인을 좀 지지했던 거 보면 네. 우리 좀 지역 좀 발전시켜 달라. 뭐 이런 요구가 많이 이제 응집이 된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뭐 좀 예산도 좀 따와야 되고 또 김무성 전 대표도 뭐 예산 폭탄 막 얘기를 선거 과정에 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소야대 구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구조가 됐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예산 폭탄이 그렇게 그 말이 별로 안 좋아해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구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지금까지 미국, 일본을 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2만 불 시대를 만들었는데 15년, 20년 동안 그대로 있잖아요. 이제는 중국을 향한 서진 정책을 펴야 되고 그 서진 정책의 허브가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에 6천만 평의 산업 단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 이거를 글로벌 경제 특구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자본이 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중국을 향한 서진 정책의 시대가 왔다. 그거에 맞춰서 정책도 만들고 또 거기에 맞는 법과 제도도 만들 생각. 뭐 제도로 본다면 이제 국제 글로벌 특구를 조성해서 지금 한중 경협단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일, 한미, 한중동, 한중국, 한중동까지 전체를 어우러내 가지고 예. 한번 우리가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여는 그런 새로운 경제 활성화, 성장 동력 이걸 만들고 예산 폭탄 안 맞아도 그걸로 충분히 지역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네. 기업 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서쪽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까지 또 국가 발전까지 오는 거죠.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요. 네. 세비, 면책 특권, 기득권부터 쳐내야겠다. 이런 말씀을 언론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사실 많은 초선 의원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가도 국회에 입성하시면 또 금방 기성 정치, 기성 논리에 이제 젖어서 그런 걸 좀 또 눈 감는단 말이죠. 그런 초심 어떻게 지키실 생각이신지. 저는 그러한 말초신경적인 부분을 고쳐서 뭔가 그 국민들에게 그게 위로를 드리고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치라면 네.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틀을 짜고 또 거기에 적폐 현상이 있는 거를 근본적으로 고쳐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국의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다. 예.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좀 더 키우자. 크게 보자. 네, 크게 보자. 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자. 지금 보니까 좌우명을 천사, 불려, 일행,
1000번의 생각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어떤 의정,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가요? 정말 그 말 그대로요.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낙후된 전북 살려내라는 그 명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100마디 말보다도 진짜 일하는 정치인, 일꾼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려면은 제가 제 개인 욕심을 버리고 그런 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유권자들한테도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 이제 생각합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시고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앞으로 의정 활동도 많은 국민들 또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